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9월 8일 IT 뉴스 시간입니다. 첫 번째로 루누아르를 단품으로 구매할 방법이 열렸습니다. 루누아르는 원래 소매점에서 완제품으로만 구매할 수 있게 판매되었었는데 현재 벌크 모델, 멀티팩 모델이 판매가 시작됨으로써 단품으로 구매할 방법이 열렸습니다. 4350G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23만원, 4650G는 40만원대, 4750G는 50만원대 형성되어 있습니다. 시청자분이 제보해주신 내용인데 원래 루누아르가 초기에는 라이젠 마스터의 CCD 구조를 볼 수 없었었는데 4350G의 CCX 구조가 단일 CCX 구조 3300X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4350G의 내장 그래픽 성능은 3400G보다 살짝 안 좋으며 대략 GTX 650 Ti에서 750 정도의 성능을 내주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초기에 다나와에 18만원에 어떤 업체가 올렸었는데 불과 2시간 만에 이 가격이 사라졌다 해서 그 부분이 아쉽습니다. 4650G 역시 초기에 25만원대에 풀렸었는데 이 가격대에 등록을 한 업체의 정보가 2시간 후에 사라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적정한 가격에 판매하려는 판매자가 가격 정보가 다나와에서 보이지 않는다는 점은 참 아쉬운 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3070 슈퍼 혹은 Ti에 대한 레노버발 루머입니다. 이건 제가 이전 영상에서 소개시켜드렸던 3070 Ti에 대한 루머였죠. VRAM이 2배가 된 16기가로 출시된다는 루머였습니다. 이 루머 이후에 시청자분이 한 가지 제보를 해주셨습니다. 이건 역시 레노버발 루머이며 3070 슈퍼 모델이 차기 레노버 노트북에 탑재될 것이라는 루머였습니다. 레노버 사이트에서 나온 스펙이기 때문에 아예 무시할 루머는 아닐 것 같습니다. 특이점으로는 VRAM이 8기가로 그대로인 모습입니다. 슈퍼가 됐든 TI가 됐든 3070과 3080의 갭이 생각보다 크기 때문에 그 안에 충분히 차기 모델을 출시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3080 또한 VRAM이 20기가 출시 루머가 초기에 있었던 만큼 그 20기가 모델이 3080 Ti 모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 해외 매체에 따르면 3080 Ti의 대략적인 스펙이 공개되었습니다. 역시 VRAM이 20기가인 모습이며 가격대는 999불이 될 것 같습니다. 만약 VRAM이 정말로 20기가로 출시된다면 성능적으로는 3080 쪽보단 3090 쪽에 가까운 성능을 보여줄 것으로 보이는데 가격은 999불이면 3080 쪽에 좀 더 가까운 가격대이기 때문에 굉장히 괜찮은 모델이 하나 출시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루머는 루머일 뿐이지만 역시 3080과 3090 간의 성능적 갭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 안에 충분히 차기 모델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다행히게도 3090 Ti나 슈퍼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 해외 매체에서 나온 칼럼입니다. 3090 슈퍼 또는 Ti에 대한 플랜과 GDDR6에 관한 고찰에 대한 칼럼인데 24기가의 그래픽카드는 마이크론의 1기가 GDDR6 메모리 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3090은 19.5GB/s의 전송 속도의 1GB의 GDDR6X를 24개 장착하고 있습니다. 3090 슈퍼 또는 3090 Ti가 나온다면 21GB/s의 전송 속도의 2GB의 GDDR6X 메모리가 12개 이상 장착될 가능성이 있는데 예상되는 성능폭 향상이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2기가 모드를 사용해서 성능을 올릴 수 있다 치더라도 3090에 비해 성능 향상이 유의미하지 않게 된다면 마케팅적이나 경영적으로 봤을 때 기업의 이미지만 안 좋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황통수라 하죠. 이미지만 강화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3090의 슈퍼 또는 TI 라인업은 출시가 안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전해드릴 소식은 3080의 테스트 결과가 유출되었습니다. 물론 믿을만한 정보는 살짝 의문이 드는 결과긴 한데 한 해외 사이트에 따르면 1900K와 3080을 결합해서 게임 프레임 테스트를 했는데 프레임 결과를 보고 자세한 내용이 없어서 그렇게 믿을만한 정보는 아니어서 게임 프레임 테스트에 관한 점은 엔비디아 공식 영상에 보여드렸던 둠 이터널에 관한 영상이 좀 더 정확할 거기 때문에 여기서 얻어갈 정보는 온도와 소음인 것 같습니다. 온도는 맥시멈 온도가 79도를 기록했다는 건데 긍정적인 신호로 보입니다. 보통 그래픽카드가 80도를 넘어가면서부터 스로틀링이 걸리기 시작하는데 79도로 방어를 했다는 거는 스로틀링 방어선에 쿨링 성능이 안착했다고 보입니다. 최대 소음 역시 47.7dB인데 이전의 파운더스 에디션들과 비슷한 소음 수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2080 Ti 파운더스 에디션이 최대 소음이 47에서 50dB 사이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과연 이게 파운더스 에디션이 온도를 잘 잡은 것인지 다른 비래퍼 제품들은 얼마나 온도를 더 잘 잡을 것인지 두고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소식입니다. AMD 그래픽카드에 대한 소식인데
포트나이트에서 빅나비 이스터에그가 발견되었습니다. AMD가 후원하는 포트나이트 스트리머 대회에서 차세대 그래픽카드인 빅나비 RX 6000번대 그래픽카드에 대한 이스터에그가 발견되었습니다. 6000 코드를 입력하면 다음과 같은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AMD 배틀 아레나에 커다란 무언가가 오고 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빅나비가 RS 6000번대로 출시될 거기 때문에 6000이라는 숫자를 대입했을 때 나온 이 멘트가 이스터에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나선 빅나비에 대한 추가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한 트위터 기안에 따르면은 빅나비를 최근에 AMD가 출시한 자전거에 비유하며 그다지 좋지 않은 자전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50불 정도로 될 것으로 보이며, 만약에 350불이면은 AMD가 출시할 가장 고사양의 그래픽카드는 아니고 메인스트림급 그래픽카드의 가격대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빅나비에 대한 추가적인 루머입니다. 빅나비의 예상 출시일은 올해 10월 7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루머일 뿐이지만요. 그리고 빅나비 또한 TSMC의 생산 공정의 부족으로 인해 삼성의 7나노 혹은 8나노로 생산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AMD가 발표한 표를 보면은 전성비의 향상을 유추할 수 있었습니다. 저 표에 따르면은 만약 빅나비가 3090급 성능을 낸다면은 5700XT의 3배에 달하는 성능을 내야 되는데 500W를 소모하는 것이고, 그리고 빅나비가 3070에서 3080급 사이가 되면은 5700XT의 2배의 성능을 내야 되는데 이대로라면 330W의 전기를 먹게 됩니다. 엔비디아가 2000번대에서 3000번대에 넘어오면서 전성비 향상이 50%가 넘었으니까 AMD도 그에 따라가는 전성비 향상을 이루어내야 되는데, 저 표만 보면은 그만한 전성비 향상을 이뤄내기 어려워 보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소프트웨어적인 문제, 드라이버의 문제가 거의 해결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물론 지금에야 해결된 것이지만요. 차기 그래픽 카드에 대해서는 드라이버 문제에 대한 걱정은 조금 더 줄여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중화권 매체에 따르면은 빅나비 그래픽카드는 4분기에 출시될 가능성이 높으며 699달러로 예상되며 RTX 3080을 상대하기 버겁다고 합니다. 그동안 3070과 3080 가격이 비교적 낮게 측정돼서 빅나비의 성능이 그 정도 수치는 근접하지 않았나에 대한 루머가 굉장히 많았었는데, 실제로는 3080은 상대하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과연 AMD가 엔비디아처럼 삼성과 손을 잡을지 지켜봐야 될 일일 것 같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인텔에 관한 소식입니다. 한 국내 언론사에 따르면은 인텔의 차세대 모바일 CPU죠. 타이거 레이크의 1185G7의 게이밍 성능이 AMD의 4800U보다 1.8배 더 높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바일 CPU이긴 하지만 인텔이 내장 그래픽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고 차기 출시될 그래픽카드와 연관해서 개선을 이루어냈다는 점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만, 비교 대상이 약간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분명 4800U를 AMD 측에서 발표한 게 1월달이었던 것 같은데 4800U와 비교해서 1.8배 높은 내장 그래픽 성능을 보여준다는 인텔, 과연 차세대 그래픽카드도 어떻게 나올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1세대 인텔 데스크탑 CPU 로켓레이크에 대한 추가 소식이 나왔습니다. 로켓레이크는 i5, i7, i9 라인업만 출시하며 그 이하의 라인업은 출시를 안 할 것으로 보입니다. 출시 예정일은 내년 1분기 출시 예정인데, 내년 3분기에 인텔의 첫 10나노가 적용된 데스크탑 CPU 엘더레이크가 출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너무 늦게 출시되는 게 아닌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10세대가 출시한 지도 불과 얼마 안 됐는데 11세대를 새로 출시하고, 그리고 2분기에서 3분기 정도 후에 10나노가 적용된 12세대가 출시된다면은 인텔의 데스크탑 CPU 로드맵이 꼬인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드디어 수익 창출에 통과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사랑 덕분에 수익 창출에 통과해서 감사드립니다. 커뮤니티가 승인되면은 바로 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영상에는 RTX 3000번대의 파워 선택에 관한 가이드 영상이 올라갈 것이고, 모레에는 영상 업로드가 없을 예정입니다. 조립 컨텐츠 촬영차 지방에 있는 친구 집에 갔다 와야 되기 때문입니다. 항상 구독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하죠. 안녕.